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1년 차 30대 남성입니다. 제 고민을 한번 들어주시고 이곳에 현명하신 분들의 조언을 참고 삼아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아내한테 질릴 만큼 질려서 사연을 쓰다가 혹시 어느 정도 말이 거칠 수 있으니 미리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나게 된 건 2년 전이에요. 제 나이도 어느덧 3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었고 집에서도 결혼을 하라는 압박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선을 보고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보단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했었지만 지금은 나이 먹고 여유가 없어 진짜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죠. 예전에는 부끄러워서 주변에 소개해달라고 말한 적도 없었는데 그때는 진짜 친구들, 친척들 다 포함해서 소개해달라는 말을 아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적극적이다 보니 그만큼 꽤나 많은 여성분들의 소개를 받을 수 있었고 카톡을 주고받으며 몇 번의 만남까지도 가져본 적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저랑 안 맞는 분들이 많더군요. 그렇게 계속 마음이 조급할 때쯤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4살 어린 28살로 제 친구의 아는 동생이라고 하더군요. 아내는 중학교 때부터 싱가포르에 혼자 살았고 학창시절 때는 장인어른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돈도 꽤 있어 그 돈으로 아내랑 처제를 싱가포르에 보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아내가 대학교 졸업반 시절쯤에 장인어른이 갑자기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하면서 집안이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딸 둘 다 그곳에서 재학 중이라 중간에 마치고 돌아올 수도 없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빚까지 내어서 둘을 겨우 졸업시켰다더군요. 그러다 보니 아내는 싱가포르에서 대학교까지 나와 여동생 처제가 졸업할 때까지 그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결혼할 때 친정 쪽 배려 차원에서 혼수 같은 것도 안 하기로 했고 그냥 아내는 맨몸으로 오다시피 저한테 시집을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집에서 처음에는 불협화음도 많았지만 제가 이 여자랑 조건 때문에 만약 헤어지게 된다면 나는 언제 누군가와 다시 결혼하고 싶을 정도의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지도 모르겠다며 말을 하자 집에서는 처가댁이 그래도 최소한의 기댈 구석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게 너무 아쉽다고 하셨지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제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기서 처가랑 저희 집 경제적인 사정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부모님께서는 크지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넉넉히 먹고 살 만큼의 사업을 하고 계셨고 저도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소기업 치고는 월급이 나름 괜찮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연봉 세 전으로 치면 8천 이상이 되었었거든요. 처가 쪽은 장인어른 혼자 외벌이로 일하시다가 회사에서 잘리고 나선 오리고기집을 오픈하셨는데 그나마 아내의 외가 쪽이 오리 농장을 하고 있어서 오리고기를 원가 수준으로 제공해주고 있었지만 식당의 매출은 그리 많지는 않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로 인해 빚에 허덕인다 할 정도라고 하니 굳이 직접 가서 안 봐도 비디오 수준이었죠. 그래서 결혼할 때 아내는 맨몸으로 왔지만 저는 제가 모은 돈과 부모님이 지원해 주신 돈으로 서울 외곽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로 겨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외곽이다 보니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도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리게 되더군요. 그래도 전셋집이라도 어디냐며 감지덕지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결혼하고 나서 나이도 나이였던지라 바로 아기부터 이야기했었죠. 아내는 자기가 아이 가지게 되면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었고 저도 그거는 동의했어요. 어릴 적부터 사실 부모님이 두 분 다 일하시다 보니 혼자서 외롭게 큰 것도 있었고 그러한 기억 때문에 저희 아이만큼은 엄마가 붙어서 키웠으면 하는 바람도 컸어요. 제 월급은 적은 편이 아니나 외벌이가 되고 아내와 아이를 키우려면 큰 돈이 들어갈 테니 적금에 보험에 생각하니 부담이 작은 편이 아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는 아내가 일을 그만둔다고 할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들을 찾아본다며 걱정 말라던데 막상 결혼하자 그 아름답고 현모양처인 줄만 알았던 아내가 점점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 단 한 번도 옆에서 저보다 일찍 눈을 뜬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아침도 잘 못 챙겨 먹고 출근을 하게 되었고 아내는 아침 10시가 넘어서야 일어나서 밥을 먹거나 이제는 그것도 귀찮다고 배달 음식을 먹더군요.
그리고는 오후 되면 집에서 드라마 보고 놀고 있거나 친구들을 만나서 쇼핑을 하거나 합니다. 배달 음식 먹은 건 치우지도 않아서 먹다 남은 그 음식이 바로 제 그날의 저녁이죠. 그리고 설거지도 쌓여서 날파리까지 날리고 있고, 제가 도저히 정말 참다가 아내에게 화를 내면 아내는 오히려 저에게 꼭 말을 그렇게 하냐면서 그때서야 겨우겨우 치웁니다. 뒤이어 밥 좀 안 차려주냐고 말하면 자기가 만든 것보다 나가서 사 먹는 게 더 싸고 맛있는데 왜 굳이 힘들게 만들어야 되냐는 말을 합니다. 거기다가 청소도 아예 안 해요. 그래서 그 청소로 뭐라 하니 아내는 저희 집에 노브 청소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거론하며 노브 청소기가 바닥 청소를 알아서 편하게 다 해주는 세상인데 자기가 왜 하냐고 말하고, 빨래를 또 하도 안 해서 제가 입을 옷이 없어 전날 입었던 것도 입고 나간 적도 많다며 뭐라 하니 한동안 집안 청소 관련 싸움을 계속하자 아내가 낸 해결책은 쇼핑몰에서 옷 수십 벌을 사더군요. 그럼 빨래가 쌓여서 썩은 내가 날 때까지 몇 주가 지나도록 빨래 한 번 안 하기도 합니다. 제가 퇴근하면 저녁 나가서 먹자는 말만 하고 집에서 밥을 먹을 때는 음식들만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거나 점심때 먹다 남은 걸 주는 게 전부예요. 그렇게 집안에 앉아서 먹기만 하다 보니 살이 돼지처럼 쪄서 결혼 전 모습은커녕 임신도 안 했는데 남들이 보면 임산부인지를 착각할 정도라 오죽하면 시댁인 저희 집에서 혹시 임신했냐고 말하자 아내는 울면서 뛰쳐나가고 그 뒤로 시댁에 안 간다며 상처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올해 추석에 친정을 갔습니다. 친정 가는 시간은 꼭 지키라고 하던 사람이 우리 부모님한테는 안 가겠다면서 저한테는 또 가서 올 때 먹을 것은 싸우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사람인가 싶더군요. 그래서 욕이 정말 목턱까지 올라오는 걸 인내심으로 억누르며 아내에게 살이나 빼라고 하고 싶은 말을 건강을 빌미로 몇 번이나 기분 안 나쁘게 해줘도 말만 알겠다, 자기도 한번 살 빼보겠다, 이제는 앞으로 배달 음식도 안 시켜 먹겠다 말하면서 저한테 돈을 받아가 헬스장에 가서 PT도 끊고 다이어트 도시락도 사고 했는데 시간이 흐른 후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놈의 다이어트 도시락은 맛이 없다며 냉동실에는 수십 개의 도시락을 처박아 놓고 맨날 햄버거, 피자, 탕수육, 치킨 이딴 것만 먹고 그 다이어트 도시락은 제가 먹게 되었네요. 특히 더 화가 났던 건 헬스장에 PT 끊어준 회원권을 중고나라에서 다른 사람에게 팔아치우고는 그 돈으로 친구들이랑 쇼핑을 했다더군요. 그래서 진짜 그날 폭발해서 아내와 미친 듯이 싸웠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지금 살이 찌다 못해서 걷는 것도 힘들 정도 아니냐고, 네가 살 뺀다고 해서 돈을 줬지 그 돈으로 놀라고 준 거냐니까 아내는 저한테 살 빼면 될 거 아니냐고, 그렇다고 굳이 그렇게 화내면서 뭐라 하냐고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욕하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여전히 다음날 치킨 시켜 먹고 집안을 진짜 돼지우리처럼 해둡니다. 그리고 초기에 아기 가지기로 한 것도 저 솔직히 가지기 싫었습니다. 지금 아내의 돼지 같은 모습 보고 있으면 비위가 상해요. 그래도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으니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오늘은 정말 피곤하다며 그렇게 몇 번이나 거절한 게 6개월이 되자 그때부터 아내는 어느새 의부증이 걸린 여자 마냥 분명히 제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며 제 핸드폰을 수시로 뒤져보고 어떤 년인지 당장 말하라며 절대 이혼은 못해준다고 말하더군요. 정말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아내에게 저도 너무 화가 나서 결국 터뜨렸습니다. 네 몰골을 한번 거울로 봐보라고. 집안을 돼지우리로 만들고 먹기만 하고 살림이라고는 하나도 하지 않고 집안이 진짜 개 돼지우리가 따로 없다고. 내가 회사에서 일하는 이유가 너를 돼지로 만들려고 일하는 거냐고. 아이 가지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눈꽃만큼도 지금 안 생긴다고 소리를 지르자 아내는 곡소리를 내며 울면서 친정에 가버리더군요. 그 이후 장인 장모까지 저에게 찾아와서는 금쪽 같은 자기 딸한테 돼지가 뭐냐며 말하는데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던 게 아내가 나가고 나서 집을 제가 청소를 싹 다 해둔 게 문제였어요. 저는 장인 장모님에게 집안꼴 돌아가는 걸 제대로 못 봐서 지금 그런 말들을 하시는 거라고. 저도 말 나온 김에 도저히 아내랑 못 살겠다며 여태까지는 정말 책임감 하나 때문에 진짜 얼굴만 봐도 욕 나오던 거 참고 살았는데 도저히 못 버티겠다고, 이혼해야 되겠다며 여태까지 제가 당한 거 전부 다 실토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알아듣게 모든 걸 다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장인 장모는 자기 딸이 절대로 그럴 리 없다고 말하는데 저는 아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 사람 몰골을 보고도 그런 말씀이 나오냐니까 기가 막히게도 자기 딸이라 팔은 안쪽으로 굽더군요. 저는 이미 마음 떠났으니까 이 여자 데리고 당장 나가라고 해도 장모는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저보고 사람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는 둥 난리를 치더군요. 자기 소중한 딸을 이용해 만큼 이용해 먹고 버린다면서 꽃다운 자기 딸 꼬셔다가 제가 바람이 났다면서 그때부터 저를 마치 조강지쳐 버린 쓰레기로 만들어서 정신승리를 하시더군요. 제가 아내와 관계를 거부하고 아이를 안 만들려고 한 이유가 여자가 생겼다는 걸로 생각하고 결정을 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보고 증거 있냐니까 자기 심증이 명백한 증거라면서 이렇게 자기가 남편 바람 피우는 것도 눈 감아줬는데 그 고마움도 몰라주고 나 같은 조강지처를 버린다면서 난리를 치던 아내를 보니 진짜 사람으로서의 정이란 정조차도 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뭐가 되었든 간에 나는 너랑 무조건 이혼해야겠다고 네가 안 하면 변호사도 살 거라니까 아내는 그럼 제가 바람 피운 거라고 위자료로 2억을 달라는 겁니다. 정말 또 기가 막혔죠. 위자료 거론하면 너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위자료를 받아야 될 판인데 지금 정말 개념 없이 위자료를 말하냐고 결혼해서 너 올 때 혼수부터 가전제품, 집까지 모두 다 내가 한 거니까 그냥 너는 빈몸으로 왔다가 여태 잘 놀았으니 그냥 나가라고 말하니 아내는 절대로 자기는 이렇게 못 나간다네요. 아내는 저를 어떻게든 외도한 인간으로 만들어 보려고 저희 회사까지 찾아와서 난동을 피웠고 저는 그날부로 너무 지치고 질려버렸습니다. 현재는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 중에 있어요. 증거도 없이 자기가 말하는 명백한 심증이라는 터무니없는 증거로 저를 몰아가고 온갖 드라마를 다 쓰는데 아무것도 먹히지 않고 맨손으로 탈탈 털린 채로 쫓겨날 것 같자 이제는 저한테 눈물 공세로 말합니다. 우리 예전에는 좋았잖아 라며 부드럽게 말하며 친정에서 이제 운동도 시작했고 다이어트도 제대로 하고 있다면서 자기가 바뀔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인간이 어떻게 쉽게 변합니까? 솔직히 지금 저렇게 저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저한테 받을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다는 걸 아니까 저러는 거잖아요. 만약 위자료나 재산 분할 다 되었으며 저 여자가 저렇게 나왔을까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아내가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까지 찾아와서 그 난리를 칠 때 그 표정에서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저는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그런 짓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제가 외도한 것도 없고 모든 게 자기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가증스럽게 웃으며 우리 화해하자며 내가 앞으로는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고 집안 청소, 빨래도 하고 가정주부로서 정말 노력한다는 저 여자를 저는 절대로 용서할 생각도 믿을 마음도 안 생기네요. 저희 집에서도 제가 이혼남이라는 딱지를 붙는 게 내심 속상해 하셨지만 어머니는 그 애는 진짜 아닌 것 같다며 무조건 이혼하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는 저에게 판단을 맡긴다네요. 처가 쪽에서는 무조건 제발 봐달라고 말하고 있는 상태이고 아내는 이제 와서 벌벌 기고 있고요. 그래도 이거 이혼하는 거 맞는 거겠죠? 현명하신 분들의 대답을 듣고 싶네요.